강가 마을에 미치광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전란이 끝나고 나서 의병 총사령관이 이 여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만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밤마다 강가로 나가는 이유를 아무것도 묻지 않고 매일 밤 뜨거운 숭늉만 내놓았습니다. 마을 훈장은 그 여인을 가두려 했고 왜군과 내통한다는 의심까지 받았습니다. 관아에서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강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월 담녀 미친 여자 알고 보니 나라를 구한 사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치광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혼자 강가로 나가 물을 들여다보다가 혼잣말을 중얼거렸고 장날에는 시장 한복판에서 갑자기 멈추어 서서 하늘을 바라보다가 알 수 없는 소리를 웅얼거렸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그 여인이 지나가면 숨었고 어른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 여인 남편이 참 딱하다고. 어쩌다 저런 여인과 살게 됐냐고 수군거렸지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몇 해가 지난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갑옷을 벗은 사내들이 말을 타고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자는 머리가 허옇고 눈빛이 날카로운 노장이었는데 마을 어귀에서 말을 내리더니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옥분이라는 여인이 있소?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강가에 있는 여인이 보였습니다. 혼자 강물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지요. 노장이 걸어갔습니다. 옥분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을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미치광이 여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전란이 한창이던 시절, 경기도 자랑 남한강 줄기 옆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전란이 터진 뒤 남자들은 대부분 피란을 가거나 의병에 나갔고 마을에는 노인과 여인들, 아이들만 남았지요. 왜군은 강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배를 타고 강 위로 물자를 나르고 병력을 이동시키며 이 마을 저 마을을 약탈했습니다.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옥분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이 옥분은 매일 새벽 강가로 나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강물을 들여다보다가 중얼거렸지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어떤 날은 손가락으로 강물 위를 가리키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날은 강 하류 쪽을 오래 바라보다가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란의 충격으로 머리가 이상해진 것이라고들 했지요. 남편 이서방이 딱하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이서방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으로 돌아가 밥을 지었지요. 마을에 처음 이상한 일이 생긴 것은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왜군배 12척이 강 상류에서 내려온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지요. 사람들이 짐을 꾸려 피란을 준비했습니다. 노인들은 어찌할 줄 몰라 훈장 엄가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옥분이 강가에서 돌아오더니 이서방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2척이 아니오. 6척이오. 나머지는 이틀 전에 지류로 빠졌소. 이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사흘 뒤 왜군 배 6척이 지나쳤습니다. 마을을 건드리지 않고 지나쳤지요.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했습니다. 신이 도왔다 했습니다. 아무도 이서방이 어디 갔다 왔는지 몰랐고 아무도 옥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훈장 엄가가 단을 차려 하늘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무렵 이상한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강 아래쪽 마을에서 올라온 피란민이 한 이야기였습니다. 왜군 병사들이 이 마을 근방을 가리키며 강에 귀신이 사는 곳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강줄기 어딘가에 귀신이 있어서 왜군의 움직임을 꿰뚫어 본다는 소문이 왜군 사이에 돌고 있다 했지요. 그래서 섣불리 이 마을 쪽을 들이치지 못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귀신이 지켜주는 것이라며 다행이라 했지요. 훈장 엄가는 마을 선왕신이 소문을 퍼뜨린 것이라며 제사를 올리자 했습니다. 이서방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 끝에 서서 강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잠깐, 아주 잠깐 달라졌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옥분을 본격적으로 미치광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밤마다 강가로 나간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에 혼자 강가에 나가 앉아 있다가 새벽에 돌아온다는 것이지요. 전란 중의 밤에 혼자 강가로 나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군이 강을 따라 이동하는 시각이 밤이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이 서방에게 따졌습니다. 아내를 혼자 내보내면 어쩌냐고, 죽으면 어쩌냐고. 이 서방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단 2마디였습니다. 사람들이 어이없어 했지요. 이 서방이 아내를 포기한 것이라 했습니다. 미치광이 아내에게 지쳐서 내버려 두는 것이라 했습니다. 실은 달랐습니다. 이 서방은 매일 밤 옥분이 강가로 나가기 전 집신끈이 잘 묶여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삿갓을 챙겨 주었습니다. 옥분이 새벽에 돌아오면 뜨거운 숭늉을 내놓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가을로 접어든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옥분이 시장 한복판에서 멈추더니 갑자기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크지도 작지도 않았습니다.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가도 모를 것 같은 소리였지요. 강어귀, 다리 기울면 배새, 동쪽 여울이라는 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멀리서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봐라. 오늘은 또 저런다고.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낯선 사내 하나가 옥분 근처를 지나쳤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듯 지나쳤지만 걸음이 아주 잠깐 그 중얼거림이 들리는 자리에서 느려졌다가 다시 빨라졌습니다. 그 사내가 시장을 빠져나간 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 서방만 보았습니다. 이 서방이 장을 보다 말고 멈추어 그 사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군장 엄가가 마을 어른들을 불러 모은 것은 그 가을이었습니다. 미치광이 여인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란 중에 밤마다 강가로 나다니고 시장에서 혼잣말을 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니 이 마을의 체면을 깎는다는 것이지요. 가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서방을 불렀습니다. 이 서방이 훈장 앞에 앉았습니다. 훈장이 말했습니다. 자네 아내를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해야겠네. 아니면 관아에 맡겨 병자로 처리해야 하네. 이 서방이 대답했습니다.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훈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며칠이면 뭔가 달라지는가? 이 서방이 말했습니다. 달라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훈장이 어이없어 했지만 일주일을 주겠다 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서방이 옥분에게 말했습니다. 훈장이 일주일을 주었다고. 옥분이 강가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소. 이서방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더 필요하오? 옥분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보름이면 됩니다. 강상류에서 큰 움직임이 있을 것이오. 그것을 넘기면 됩니다. 이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한테 너무 많은 것을 지게 했소. 이서방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는 일을 알고 있소. 그게 전부요. 옥분이 이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이서방이 먼저 눈길을 거두어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고요한 것이 흘렀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 포졸 대장이 내려왔습니다. 인근 고을 관아에서 파견된 자였는데 전란 중에 미치광이가 밤마다 강가를 돌아다녀 왜군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했습니다. 군장 엄가가 관아에 먼저 편지를 넣은 것이었지요. 포졸 대장이 이서방을 불렀습니다. 자네 아내를 관아에 데려가겠네. 병자는 관아에서 처리해야 하네. 이서방이 말했습니다. 내 아내는 병자가 아닙니다. 포졸 대장이 비웃었습니다. 밤마다 강가를 돌아다니고 시장에서 혼잣말을 하면 병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소? 이서방이 대답했습니다. 보름만 기다려 주십시오. 보름 후에도 이상하다 하면 그때 데려가십시오. 포졸 대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자가 왜 이리 자신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눈빛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포졸 대장이 마지못해 보름을 허락했습니다. 보름 사이에 장날이 2번 있었습니다. 2번째 장날이었습니다. 옥분이 또 시장 한복판에서 멈추어 중얼거렸습니다. 군장이 포졸 대장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이제 저것을 잡아야 한다는 신호였지요. 그런데 포졸 대장이 앞으로 나서려다 발을 멈추었습니다. 낯선 사내 하나가 옥분 옆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 사내가 옥분의 중얼거림이 들리는 자리에서 속도를 늦추었다가 다시 빨라졌습니다. 그것뿐이었는데 포졸 대장의 눈에는 그 찰나에 무언가가 오간 것이 보였습니다. 포졸 대장이 그 사내를 뒤쫓았습니다. 그런데 사내가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들어서려는 순간 이서방이 포졸 대장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서방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쫓지 마십시오. 포졸 대장이 이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서방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의 무덤덤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작고 단단한 무언가가 그 눈 안에 있었지요. 포졸 대장이 발을 멈추었습니다. 그날 밤 이서방이 포졸 대장을 찾아왔습니다. 단 둘이서 마주 앉았습니다. 이서방이 말했습니다. 열흘 뒤 강상류에서 왜군 배가 내려올 것입니다. 그 수와 이동 경로를 이미 의병 쪽에 전했습니다. 매복이 준비될 것입니다. 그것만 기다려 주십시오. 포졸 대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소? 이서방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내가 알았습니다. 포졸 대장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물었습니다. 자네 아내가 미치광이가 아닌 것이오? 이서방이 말했습니다. 미치광이입니다. 다만 그 미치광이가 이 강줄기를 오가는 왜군의 움직임을 전란 내내 읽어왔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강상류에서 소식이 내려왔습니다.
왜군 배 8척이 의병의 매복에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척도 빠져나가지 못했다 했습니다. 의병 쪽 피해는 거의 없었다 했지요.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의병이 대승을 거뒀다는 이야기가 돌며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군장 엄가가 또 단을 차려 하늘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포졸 대장은 조용히 이 서방의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분이 마당에 서서 강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여인을 피해 다녔습니다. 포졸 대장이 이 서방 옆으로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오. 이 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란이 길어졌습니다. 해가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옥부는 계속 강가로 나갔습니다.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계속 미치광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서방은 계속 밥을 지었고 계속 집신끈을 확인했으며 계속 뜨거운 숭늉을 내놓았습니다. 군장 엄가는 가끔씩 옥분을 가두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마다 포졸 대장이 슬그머니 다른 이야기로 돌렸습니다. 군장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옥분이 강가에서 돌아오며 이 서방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겨울을 넘기면 강 위로 배가 다니기 어려워질 것이오. 봄이 오면 다시 움직이겠지만 그때쯤이면 의병 쪽이 더 강해져 있을 것이오. 이 서방이 뜨거운 숭늉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옥분이 숭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서방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소. 이 서방이 대답했습니다. 뭐가요? 그 대답이 전부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왜군의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졌습니다. 강을 따라 배가 오르내렸고 마을 인근에도 왜군이 출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왜군 병사 둘이 마을 어귀까지 들어왔습니다. 약탈을 하러 온 것인지 정찰을 하러 온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을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 집 안으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옥분이 밖에 있었습니다. 강가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왜군 병사와 마주쳤습니다. 옥분이 멈추지 않고 그냥 걸었습니다. 중얼거리면서 왜군 병사가 옥분을 보다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옥분의 눈빛이 허공을 향해 있었습니다. 미치광이의 눈이었지요. 왜군 병사가 동료와 눈빛을 교환하더니 뒤로 물러섰습니다. 둘이 마을 어귀로 돌아갔습니다. 집 안에서 숨죽이며 보던 마을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군장 엄가는 미치광이도 쓸모가 있다고 했습니다. 뜻밖의 상황에 왜군이 놀란 것이라 했지요. 이 서방은 그 광경을 마당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며칠 뒤였습니다. 군장 엄가가 다시 어른들을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왜군이 미치광이 여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 여인이 왜군과 내통하는 것은 아니냐는 의심이었습니다. 밤마다 강가에 나가고 왜군과 마주쳐도 멀쩡히 살아 돌아오고 왜군이 물러서는 것이 이상하지 않냐는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 서방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이 서방이 훈장 앞에 나섰습니다. 내 아내는 내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장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란 말인가? 이 서방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군장이 이를 갈았습니다. 기다리라는 말만 하면 끝이냐고 했지요. 이번에는 관아에 정식으로 넘기겠다 했습니다. 그날 밤 이서방과 옥분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서방이 말했습니다. 내 통의심을 받고 있소. 옥분이 강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서방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소? 옥분이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큰 전투가 하나 남았습니다. 강하류에서 왜군 20척이 이동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큰 움직임입니다. 그것만 넘기면 됩니다. 이서방이 말했습니다. 그 사이에 관아에서 당신을 잡아가면 어쩌겠소? 옥분이 처음으로씩 웃었습니다. 잡혀가더라도 정보는 전할 수 있습니다. 연락책은 시장에 올 것입니다. 이서방이 오래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잡혀가게 두지 않을 것이오. 포졸들이 옥분을 잡으러 온 것은 이틀 뒤였습니다. 군장의 서신을 받은 관아에서 포졸 셋을 내려보냈습니다. 포졸 대장은 없었습니다. 새로 온 포졸들이었지요. 이서방의 집 앞에 섰습니다. 여인을 내놓으시오. 이서방이 문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옥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뒷마당에서였습니다. 이서방이 돌아보았습니다. 옥분이 삿갓을 쓰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단하고 고요했지요. 옥분이 이서방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사흘만 기다리시오. 시장에 연락책이 올 것이오. 사흘 뒤 이서방이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옥분이 먼저 이서방의 손을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포졸들을 따라 걸었습니다. 관아 아니었습니다. 옥분이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밤마다 강가에 나갔냐고 물었습니다. 옥분이 대답했습니다. 강물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신문하는 자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강물이 이야기를 한다니 무슨 말이오? 옥분이 말했습니다. 강물이 빠르게 흐르면 상류에서 무거운 것이 내려오는 것이요. 물결이 한쪽으로 쏠리면 강 위에 배가 지나간 것이요. 물 냄새가 달라지면 사람이 많이 지나간 것이요. 강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신문하는 자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옥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전란이 시작된 날부터 저는 강의하는 말을 의병 쪽에 전했습니다. 미치광이 소리를 들으며 전했습니다. 그것이 더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서방이 시장에서 연락책을 만났습니다. 사내는 이서방에게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의병 총사령관의 서신이었습니다. 이서방이 쪽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달렸습니다. 관아까지 가는 길이 10리였습니다. 이서방이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관아 앞에 도착했을 때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지요. 문지기를 밀치고 들어가려다 막혔습니다. 이서방이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의병 총사령관의 서신이라 했습니다. 문지기가 쪽지를 보더니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관아 안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의병 총사령관의 서신이 낭독되었습니다. 서신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강가마을의 연락책 옥부는 전란이 시작된 날부터 왜군의 움직임을 파악해 의병에 전달한 첩보원이다. 이 여인이 시장에서 중얼거리는 것은 헛소리가 아니라
의병 연락책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이 여인으로 인해 강줄기의 왜군 이동을 11번 정확히 파악했으며 그 중 5번의 매복을 성공시켰다. 이 여인을 즉시 석방하라. 관아안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군장 엄가가 뒤편에 서서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포졸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옥분이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창밖강 쪽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관아 마당이었습니다. 옥분이 나왔습니다. 이서방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장 엄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얼굴이 붉었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는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관아 원이 훈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훈장 어른, 내통 의심을 제기한 분이 어른이셨지요? 훈장이 입을 달싹였습니다. 그것은 알 수가 없어서. 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전달한 정보로 강 매복이 5번 성공했습니다. 그 매복에서 살아남은 병사들이 지금도 이 고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군장이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옥부는 그 광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이서방 옆에 섰습니다. 이서방이 아무 말 없이 옥분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관아 문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강변이었습니다. 강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옥분이 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20척은 사흘 뒤 움직일 것입니다. 이서방이 말했습니다. 알겠소. 옥분이 물었습니다. 연락책은 만났습니까? 이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분이 말했습니다. 다 끝나면 강가에 좀 쉬러 가고 싶습니다. 이서방이 말했습니다. 그러시지요. 둘이 잠시 말없이 걸었습니다. 강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서방이 말했습니다. 수고했소. 옥분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더 수고했어요. 마지막 전투가 끝난 뒤였습니다. 왜군 20척이 강하류에서 의병 매복에 걸렸습니다. 이번에도 정보는 정확했습니다. 그 승전 소식이 마을에 전해졌을 때 함께 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힌 왜군 병사가 신문 중에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강에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소. 배가 강을 지날 때마다 우리의 수와 경로와 시각을 꿰뚫어 보는 무언가가 있었소. 우리는 그것을 강의 귀신이라 불렀소. 3번을 기습하려다 3번 모두 매복에 걸렸을 때 우리는 이 강을 포기하기로 했소. 마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의 귀신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마을에서 미치광이 소리를 들으며 매일 강가로 나갔던 그 여인이라는 것을. 군장 엄가가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전란이 끝나고 몇 해가 지난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갑옷을 벗은 노장이 말을 타고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의병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수하 몇을 데리고 왔지요. 마을 어귀에서 말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옥분이라는 여인이 있소? 강가였습니다. 옥분이 언제나처럼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란이 끝났지만 그 습관은 남아 있었지요. 혼잣말도 여전히 중얼거렸습니다. 노장이 걸어왔습니다. 옥분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을이 얼어붙었습니다. 노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 여인의 정보가 없었다면 우리는 진즉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 여인 덕에 이 강줄기를 지켰습니다. 옥분이 노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미치광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 조용히 빛나는 눈이었지요. 노장이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군장 엄가는 말이 없었습니다. 포졸 대장은 마을 어귀에 서서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분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서방이 마당에 있었습니다. 옥분이 말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 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분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찌 살 것입니까? 이 서방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전과 같이 살면 되지요. 당신은 강가에 나가고 나는 밥을 짓고. 옥분이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웃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지요. 이 서방도 웃었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습니다.